안녕하세요. 9월 27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하나는 헝다그룹에 대한 파산 우려 이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정치권 불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헝다그룹이 이자 지급을 실패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흐를지는 봐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제2의 중급한 리만 브라더스 사태다 이런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이 외면하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웬만하면 그걸 막을 수 있을 텐데 막지 않고 있는 거 보면 헝다그룹의 문제가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헝다그룹에 이 투자한 그 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천만 채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실물로 이자를 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실물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헝다의 파산 우려가 이제 중국 시장을 필두로 한 아시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정치권 불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일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되지 않으면 그 셧다운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시장에서 열리고 있죠. 이 부채 상한 유예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이제 갈등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 첫 번째는 뭐냐, 민주당 쪽에서는 지난번 1조 달러하고 3조 5천 달러의 그 인프라 투자, 그렇죠? 교육, 이거를 통과시키면서 함께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좀 부딪히고 있고요. 또 하원에서는 그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벌써. 근데 문제는 상원이에요. 이 상원이 이제 공화당을 장악하고, 공화당이 이제 50명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 100명이고 50명. 근데 사실은 그 캐스팅 보드, 그러니까 의장이 부통령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나 봅니다. 이 상원에서는 그 공화당이 표결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화당에서 제시한 것은 임시 예산안에서 부채 한도 유예안을 뺄 경우에 통과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몇 개월 지나면 내년도 되면은 선거가 있어요. 하원 상원 선거가 있는데 그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정권을 뺏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흔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흔들 수밖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정부 부채 한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당파적인 아이들이지만 일단은 앞에 다가온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 특히 지난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실패를 한번 했잖아요. 이제 그거의 여론을 등에 업고 공화당은 정부를 한번 흔들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도 그 아까 말씀 1조 달러라든가 3조 5천 달러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나 교육 이거하고는 건드리면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정부 전체적인 걸 약간 흔들어서 아마 자기들이 원하는 쪽의 어떤 이익을 좀 추구하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라 그러면 미국 시장이 정말 1월 1일 날 연방적으로 셧다운이 일시적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가끔 일시적 됐던 때가 되게 많아요. 또 그 셧다운이 돼가지고 신용도 강등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 선거라는 것을 앞두고 어떤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아주 큰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를 좀 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혼조세를 마감을 했어요. 다우가 0.1% 상승, 나스닥 0.03% 하락인데요. 이 차트를 좀 보면 월봉이에요. 월봉상으로는 정확하게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주봉상 시간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양봉이 나왔잖아요. 사실 FOMC 회의 후에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테이퍼링이 11월에 개시가 되고 내년도에 금리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걸 너무 좋게 해석을 해서 양봉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제 해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양봉이 나와서 끝났지만 추세선상으로 우하향 쪽에 있다라는 거, 결국 저 양봉을 다시 음봉으로 메울 확률도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 역시 똑같죠.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차트입니다. 예, 변곡 들어왔고 거기에 맞게끔 우하향 중 양봉 출회. 근데 이제 저는 미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방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거는 거의 확정이 된 거고 금리 인상도 내년에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피부에 와닿는 시점이 올 거다. 그때 이제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특히 저는 금리 인상 시기 테이퍼링 끝나고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진행 중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핵심적인 지표라는 거. 앞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저는 5%대 이상에서의 모습이 계속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외환율이 1180원 안착을 했어요. 역외환율이 항상 장중 고점을 쳤지만 80원 안착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1180원 안착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1176원 50전에 본장에서 끝나는데 1180원 안착을 했어요. 이 고점이 1181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고점은 1186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지난주에 음봉으로 마감해서 1176전 50전에 끝났지만 어쩌면 오늘 1186원 도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 한번 열어두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음봉을 양봉으로 메워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월봉 상태로 보시면요,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월봉 상태로는 이 기준수 수평 구간을 이달이나 다음 달에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달에는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오늘부터 4거래일 남았어요. 4거래일 남아서 4거래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1186원 돌파 시도를 해야 될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찔끔찔끔 올라가면서 아마 말일 정도에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요즘 시장에서 나오는 건 헝다 뉴스가 그 원달러를 1200원 돌파시킬 거다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영향권에 접어들었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9개월 만에 외국인 매수세 뭐 이 얘기 나와요. 그래서 저도 요즘 외국인 매수에 대한 부분에 좀 신경을 곤두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 수로 보는 겁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확 들어왔다 나갔던 애들이냐, 또 한번 반등을 왜 들어오는 거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선물에서 보면 선물에서는 일단 나갔어요. 선물을 보시면은 이 기간 누계로 보시면 작년 12월 28일 기준으로 보면서 지난주 기간은 5조 4천억이 됐단 말이니까 선물을 일단 나간 거고, 이 프로그램도 한 1조 정도 일단 일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현물하고 프로그램이 나오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의 흐름을 나오는지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현물을 수급에 좀 봤는데, 이 수급에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산 종목이 6종목이더라고요. 들어온 돈이 딱 6종목이 한정됐어요. 이걸 보면서 얘 지수 방어용이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1조 4천억이 들어왔고요. 근데 SK 하이닉스, 포스코, 기아, SK 이노베이션, SK 바사, SK만 3종목입니다. SK만 3종목이고 포스코 하나, 기아 하나, 삼성전자 하나, 이렇게 6종목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다. 결국 주가 방어용으로 끌어올렸구나 라는 생각. 물론 뭐 개별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니까 당연히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종목들로 집중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종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야겠죠. 오늘도 이 종목들 집중적으로 봐야 돼. 특히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으니까 삼성전자 흐름을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부채 한도나 헝다의 어떤 파산 우려, 이게 그 시장 안에서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하고 있다는 거. 거기서 지금 주가를 방어하고 있는 이 모습, 외국인의 모습이 종목 6종목 한정되어 있다. 그 종목들 보실 것. 원달러의 흐름을 또다시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